하이크 에어텐트 6.3 처음으로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1박을 해봤습니다. 에어매트가 240에 200입니다. 높이는 10이고요. 에르젠 이화지작 S5보다는 확실히 넓습니다. 옆에 공간을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에어 텐트 자체 크기가 300에 200이기 때문에 제 에어 매트보다 사이즈 큰 260에 200, 280에 200까지도 충분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 저기 이제 에어 기둥이 있거든요. 기둥이 있기 때문에 280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260은 충분히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상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랜턴을 걸고 이것저것 걸 수가 있겠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창문, 총 옆으로 창문 두 개가 있습니다. 완전히 열리진 않고 메쉬 형태로까지만 열리는, 그리고 전면 후면, 자, 앞뒤 쪽으로 총 4개, 1개, 그리고 2개. 자, 여기 3개, 그리고 4개. 자, 창문 형태로 열리고요. 자, 이것도 완전한 개폐가 아닙니다. 완전히 열리진 않고 메쉬 형태로 열 수가 있습니다. 자, 도어는 앞뒤로 총 2개의 도어가 있고요. 자, 도어를 내렸고요. 조금 애매한 게, 자,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메쉬 도어가 하단에 이렇게 이제 벌레나 뭐 바람을 막는 용도의 스커트로 되어 있는데, 이 스커트를 안으로 넣어야 할지 밖으로 빼야 할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스커트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더라고요. 이 부분은 조금 더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스커트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지퍼가 조금 뻑뻑합니다.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좀 열고 닫고 하는 게 조금 힘이 들어가더라고요. 지퍼가 총 4개죠. 이제 밖에 면으로 된 문에 2개가 있고, 그리고 메쉬로 된 문에도 2개가 있어서 총 4개의 지퍼입니다. 그래서 이 지퍼에는 이렇게 끈을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지퍼 자체가 크지 않고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여분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놨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지퍼가 내려가긴 합니다. 자, 반대쪽에도 안쪽에도 지퍼가 있긴 한데, 여기에 이제 제가 개별로 다 지퍼 끈을 연결을 해줄 생각입니다. 자, 기둥을 보시면, 자, 뒤쪽에는 지금 기둥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삼각형으로만 이렇게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삼각형 뿐만 아니라 이 옆으로 이 관통하는 가운데 기둥 하나, 2개, 그리고 이쪽 편에 3개,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먼저 바람을 넣을 때 이쪽 부분부터 먼저 바람을 넣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아까 뒤쪽을 넣어버리면 삼각형으로 돼서 자꾸만 넘어지거든요. 앞뒤로. 이 삼각형에 뼈대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바람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에 이 주입구가 있는데, 제가 여기 주입구에는 별도로 구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에 바람을 넣을 때 이 부분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이 부분 먼저 바람을 넣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. 바람 넣는 것도 굉장히 쉽더라고요. 이렇게 1개
겉에 뚜껑이 있고요. 그리고 안에도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. 펌프를 넣어서 바람을 넣어주면 되고, 이 뚜껑이 열려 있어도 바람이 빠지지는 않아요. 자, 이렇게 네 군데 바닥에 네 군데에 제가 팩다운을 했거든요. 그 외에는 뭐 스트링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이 텐트 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냥 이제 에어 텐트 바람만 놓고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스트링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바람이 아주 많이 불지 않는 이상은 이 스트링을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쪽에도, 자, 옆쪽에도 이렇게 끈이 있지만 이 역시도 거의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조금 더 모양이 나게 하려면 뭐 옆에 스트링도 치고 다 치면 좋겠지만, 그렇지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어 텐트를 샀기 때문에 사실 귀찮아서 잘 안 해질 것 같아요. 에어 펌프인데요. 에어 펌프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6에서 8 사이로 공기압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뭐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넣으시면 됩니다. 이런 어댑터가 한 4개인가 5개 달려 있었어요. 그런데 고무줄이 다 끊어졌습니다. 다 떨어져 가지고 뭐 여기저기 지금 4개 정도 흩어져 있거든요. 이 어댑터를 따로 떼 가지고 모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양은 뭐 제가 워낙에 캠핑 다니면서 많이 봐 가지고 뭐 특이할 건 없습니다. 이렇게 벤틸 있고요. 그리고 마크, 자, 네이처하이크 로고가 이쪽에도 있고, 그리고 반대쪽에도 오른쪽 하단부에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. 요즘에 이 똑같은 텐트인데 이제 브랜드가 좀 다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이처하이크 마크 말고 다른 마크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2.0하고 6.3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, 저는 개인적으로 6.3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 4인 가족이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6.3을 구입했는데, 사실은 동계에는 가지고 다닐 생각이 없고 봄, 여름, 가을에 아마 사용을 할 생각이라서 거의 뭐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. 4인 가족이 안에서 잠을 자기에는 충분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무게나 부피도 한 20kg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무게나 부피 면에서도 크게 부담 없는 정도로 한여름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12.0은 무게나 부피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에르젠 타프를 사용하고 있는데, 만약에 조금 작은 타프를 사용하게 되면 텐트 상단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타프 등을 쉽게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도 이렇게 천으로 한 겹 더 띄어져 있고요. 그리고 자, 이렇게 지퍼 쪽에도,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어가 2개거든요. 면으로 된 부분, 메쉬로 된 부분 각각에 이렇게 스톰 가드가 있어 가지고 비바람에 효과적일 것 같고, 그리고 지퍼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이렇게 스톰 가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. 마감적인 부분도 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에어펌프 구멍인데요. 자, 이 부분도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깔끔하게, 자, 보호도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노출이 안 되게끔 깔끔하게 또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색깔도 괜찮고 두께도 튼튼해 보이고요. 창문 같은 경우도, 자, 그냥 통으로 메쉬를 하는 게 아니고, 자, 이렇게 창문 느낌이 나게끔 디테일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한 40에서 50만원
까지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지고 한 30만원대 초반으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 30만원대로 구입을 했는데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텐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모서리 쪽 4군데에 제가 팩다운을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런데 여기 도어 쪽에 양끝에 2개입니다. 도어 쪽에 2군데에 팩다운을 할 곳이 있더라고요. 여기에 이제 팩다운을 한다면 아무래도 도어를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스커트가 위로 들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퍼를 올리고 내리기, 도어 쪽 스커트 쪽에는 기본적으로 찍찍이가 부착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창문 쪽에, 자, 4개의 창문 쪽에도 이렇게 찍찍이가 되어 있습니다. 하기용으로 구입을 했지만 충분히 동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4인 가족 봄, 여름, 가을 이너 텐트로 추천드리는 네이처하이크 에어 텐트 6.3 텐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